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월요일과 화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는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잠시 후에 가져볼 테니까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볼까요? 한 주의 시작부터 우리 양지수 맥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장 초반부터 연저점을 경신하던 코스피와 코스닥은 힘을 쓰지 못하고 흘러내렸습니다. FOMC 여파와 달러화 초강세, 그리고 영국발 경기 침체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복합적인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환율이 장중에 1,435원까지 치솟았다가 1,431원으로 마쳤는데 하루 만에 22원이나 폭등하면서 지수 하락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양시장 2년 넘게 깨지지 않던 저점을 확인했습니다. 코스피는 3% 넘게 떨어지면서 2220선에서 마쳤고 코스닥 무려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장중에는 690선까지 밀렸었고요. 2020년 6월 15일 이후 처음으로 700선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보시면 거래소에서는 외국인 9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입니다. 그런데 어제 개인도 4거래일 만에 2,400억이 넘게 팔았고요. 기관만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도 4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있었고요. 개인만 2천억 원 가까이 물량을 내놓았습니다. 업종별로 상승률 높았던 섹터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인 통신업종만 전거래일에 이어서 빨간불 켰습니다. 0.7% 올랐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한 업종은 없었습니다. 하락률 높은 업종도 보시면 코스피에서 건설업종과 기계 섹터 5.6% 넘게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양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종이목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달러의 강세로 종이 원료인 펄프가 공급 단가 인상 부담으로 5.4% 빠졌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보시면 전날에 이어서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하락률이 7.37%로 가장 높았습니다. 센서 업체인 삼형 SNC가 14% 넘게 급락하면서 낙폭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종이목재 섹터 7% 넘게 빠졌고 모든 종목이 약세로 마친 비금속 업종도 6.5% 떨어졌습니다. 네, 이어서 장 마감 후에 크게 움직였던 시간의 특징주 간식 밀키트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바로 지니틱스인데요. 최대 주주인 서울전자통신이 AB프로바이오에 37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주주는 AB프로바이오로 변경이 됐고요. 어제 시간 내에서 서울전자통신과 함께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특징주는 바로 DB하이텍입니다. 팹리스 사업 분사 작업의 검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 마감 후에 7.77% 올랐습니다. 마지막 시간의 특징주 바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어제 하나그룹에 매각된다는 이슈가 있었죠. 어제 장중에는 13% 넘게 급등했었는데 시간 외에서는 7% 넘게 떨어졌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글로벌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식 밀키트 먼저 체크해 보겠는데요.
영국발 파운드와 폭락 쇼크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과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뉴욕 3대 지수 쉽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다가 간밤에도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세계적인 금리 급등세에 미국의 긴축 우려까지 강화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4%에 육박한 3.9% 수준까지 올랐는데 2010년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그 전거래일에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던 다우종합지수 어제도 1.11%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1월에 기록했던 52주 최고치에서 20% 넘게 빠지면서 기술적인 약세장에 진입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6% 내리면서 그나마 낙폭이 가장 적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1.03% 내린 3,655선에서 마쳤는데 올해 최저치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은 밤사이 글로벌 이슈를 확인해보는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어제 코스피도 마이너스 3%대로 좀 빠졌었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5%대. 어제 2년여 만에 그 지켜왔던 700선까지 좀 이탈을 하면서 그로 인해 좀 투매 물량 또한 굉장히 좀 많이 가파르게 나온 상황인데 일단 이런 시장 속에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잡고 나가는 구간은 아닙니다. 지금으로서 나가게 되면은 추후에도 이러한 시장 전개가 시츄에이션이 또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도 또 똑같은 상황이 또 리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좀 단기 변동성이나 이런 변동성 부분으로 좀 감안을 하신 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때도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조금 강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좀 도와서 제가 좀 투자의 길잡이가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투자의 길잡이 최진욱 전문가님과 오늘도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마련되어 있고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3위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3위는 마카오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 빗장을 푸는 마카오에 미국의 카지노주가 뛴다는 소식입니다. 마카오가 예상보다 빨리 코로나19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는 소식에 간밤에 미국 카지노 운영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도박 중심지인 마카오가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에 개인과 단체 관광에 대한 전자비자를 재개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데 따른 것입니다. 마카오 당국의 중국 단체 관광객 입국 제한 해제는 내년 초에 풀릴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마카오 행정장관은 주된 고객인 중국의 단체 관광객을 다시 입국시켜서 침체한 카지노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국 본토 내장객이 마카오에서 쓰는 돈은 전체 카지노 수입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카지노 관련 종목들도 대표적인 리오프닝 주죠.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랜드나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카지노 관련주로 이제 떠오르는데요. 우리 시장 관련 종목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께 카지노 관련 종목들의 전망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카지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드롭백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일본입니다. 결국엔 일본에 대한 관광객 수요가 얼마나 좀 증가를 해주냐에 따라 가지고 대표적으로 카지노 하면 저희가 파라다이스 종목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일본의 관광객 수요가 얼마나 증가하냐가 이 부분이 가장 초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운행이 재개가 됐고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해외여행할 때도 굉장히 좀 가까운 나라로도 현재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VIP들에 대한 수요도 좀 꾸준하게 증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엔 지금 카지노 칩 이 보유액 비중 자체가 6월 전에 좀 40% 정도의 좀 비중을 증가를 했다고 하게 되면 지금 6월 들어가지고 이 드롭백 비중이 지금 40% 이상으로 다시 또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드롭백이 얼마나 증가를 하냐
그리고 이제 일본이나 그리고 해외 이런 VIP들에 대한 또 수요가 얼마나 증가하냐에 따라 가지고 카지노 관광이나 그리고 카지노 업계 쪽에 대한 좀 호황기가 다시 들어설 수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일전에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항공 운행이 좀 재개가 중단이 되면서 파라다이스가 대표적으로 좀 매출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좋지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제 파라다이스 기업 자체적으로 볼 때는 현금 유동 자산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몇 분기에 대한 좀 매출에 좀 적자를 봤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한 좀 유동성을 확보를 충분하게 할 수가 있었던 기업이기도 하고 일전에도 테이블 수를 좀 늘린다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이 됐고 지금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팬데믹 종료 선언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관광객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일전에 하지 못했던 이런 뭐 놀이들이나 여가 활동들 그리고 해외 여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활발하게 증가할 수가 있다. 다만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원달러 환율 자체가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한 좀 내수 잠재 고객 자체가 좀 줄 수도 있다라는 좀 전망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일본의 그 관광객이 수요가 얼마나 증가하냐 그리고 드로백이 얼마나 비중을 많이 차지를 하냐 이 두 가지의 좀 사이클을 보신 다음에 카지노 관광주나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들은 조금 투자를 그때 이후부터 좀 추천을 드리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카지노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이런 종목들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하시려면 일단은 일본 관광객의 수요가 다시 증가를 하는지를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2위 확인해 볼 텐데요. 마카오 다녀왔으니까 다음은 카레의 나라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탈중국 가속화하는 애플이 아이폰 14를 인도에서 생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 애플이 이달 초 출시된 스마트폰의 새 모델인 아이폰 14를 인도에서도 생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최근 미중 관계 악화와 중국 당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 내 협력업체들의 생산 안정성이 떨어지자 아이폰 생산지 다변화를 검토해 왔는데 그동안 아이폰 14가 인도에서도 생산될 것이라는 보도는 있었지만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애플은 2017년부터 인도에서 생산을 시작했지만 아이폰 9형 모델이나 저가 모델이 주 대상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인도에서 아이폰 13 생산을 시작했고 스마트폰의 새 모델인 아이폰 14로 생산 라인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내수용뿐만 아니라 수출용 아이폰 14도 생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소문은 꾸준히 있었는데 드디어 공식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 이제 LG 이노텍 종목 상담하면서 애플 소식 잠깐 들어봤었는데요. 이러한 생산 이전이 애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우리나라에서 관련해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어제도 이제 LG 이노텍을 종목 상담을 해주면서 한번 좀 애플에 대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엔 지금 인도 측에 대한 이 이야기는 꾸준하게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25년까지 공장에 대한 비중이 20%까지 좀 증가를 한다라는 이슈는 일전부터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지금 가동화 본격적인 이 사실 이슈가 지금 나오면서 이로 인한 오늘 좀 애플 관련주들도 좀 한 차례 수급이 들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국 쪽에 대한 의존도를 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앞전에도 이제 저희가 코로나 이 팬데믹을 겪었을 때 당시에도 상하이나 그리고 주요 도시에 봉쇄를 몇 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몇 번 했었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애플에 대한 이 공장 생산 라인이 가동이 일시적으로 좀 원활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많이 겪었던 모습이고 현재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이 부분은 계속 사이클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대한 지금 갈등 자체가 다시 또 심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애플사 측에서도 좀 불안한 요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좀 인도 측에 대한 좀 공격적인 이런 감행을 하지 않았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그겁니다. 인도 측에 늘린 것은 중국에 대한 내수 경제 불안 그리고
일시적으로 지금 간간히 이런 중국 경기 봉쇄라든지 그리고 도시 봉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번번하게 발생을 하니까 결국엔 기업 입장 측에서는 생산 라인을 확실하게 가동을 하지 못하면은 기업의 좀 실질적인 좀 매출 비중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인도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수출용 아이폰까지도 지금 생산 라인을 확대를 한다라는 이슈가 나온 건데 일단 이 부분은 저는 좀 호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재라고 보고 있는데 이 이후에 이제 단기성 호재냐 아니면 중장기성 호재냐 결국에 매출이 의존을 할 겁니다. 매출이 얼마나 나오고 그리고 인기몰이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중장기적인 좀 펀더멘탈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국내 기업에서 좀 볼 수가 있다면은 어제 말씀드린 좀 대표적인 LG 이노텍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부장 쪽으로 좀 보게 되면은 더구전자도 이제 애플의 LG 이노텍의 주요 공급사입니다. LG 이노텍에다가 지금 카메라 모듈 이쪽에 관련된 지금 주요 공급사로 더구전자가 지금 있기 때문에 더구전자 좀 봐주시면 되고 또 반도체 쪽 관련해서 애플의 반도체는 서울 반도체가 현재 중요하게 지금 시장에서 강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부장 쪽 관련해서는 좀 더구전자나 서울 반도체 그리고 대장으로는 좀 LG 이노텍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애플이 생산을 인도로 옮긴 거는 중국 내 내수 시장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들 알려주셨는데요. 일단 대장주로 어제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LG 이노텍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업체들 조금 살펴보자면 더구전자나 서울반도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1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미국의 경기 후퇴 우려에 뉴욕 증시의 운송주들이 이달 급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경기 후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뉴욕 증시에서 실물 경기를 가장 잘 반영하는 업종 중에 하나인 운송 관련 종목들이 이달 들어 10% 이상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도, 항공, 트럭 등 미국 운송 관련 20개 대기업으로 구성된 다우존스 운송 업종 지수는 지난달 말보다 13%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번 달에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이후로 최대 월간 하락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같은 기간 다우지수나 S&P 500에 비해서는 운송주의 낙폭이 2배에 이릅니다. 일반적으로 물동량 감소는 소비, 관광 등의 수요가 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만큼 운송주의 주가 하락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도 운수창고 업종이 마찬가지로 이달 들어서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해상 운임지수가 급락하면서 항공주들, 해운주들도 부진했었고 달러와 강세에 항공주들도 좀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관련 섹터들에 대한 분석 최진욱 전문가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해운주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전반기 때 생각보다 좀 최대 실적도 달성을 했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HMM도 있는데 일단 이제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조금 피크아웃이라는 이 부분이 지금 작용이 돼서 주가가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태조 이방원 이 이야기는 굉장히 좀 많이 돌았던 이야기죠. 여기에 또 조선주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전에 이제 앞으로까지 전망치 이 컨센서스 매출까지도 이미 주가가 반영을 하고 지금 하락 기조에 들어섰다라는 지금 예상을 저는 좀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피크아웃이라는 이 기대감이 지금 웃도는 게 가장 해운주 쪽에서는 좀 악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다만 해운주들은 한번 사이클이 돌게 되면은 이제 다른 테마주들처럼 좀 단기간 사이클이 도는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사이클이 좀 많이 돕니다. 그리고 이제 해상 운임 지수도 일전에 좀 급락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 지금 회복 기조에 들어섰거든요. 그러니까 회복 기조에 들어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해운주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호황기를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은 해볼 수가 있지만 일단 지금 주가를 움직이면 HMM이나 이제 대표적으로 HMM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HMM을 보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아직까지도
하향 기조에 지금 들어서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피크 아웃이라는 이 부분이 지금 인식이 좀 강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상방으로 턴어라운드 해주는지를 좀 보고 나서 회원주들 좀 투자를 전략을 좀 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운송이나 그리고 항공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유가는 안정화가 들어섰고 WTI도 지금 배럴당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안정화의 기조에 접어들었다라고 지금 월가 측이나 그리고 이제 전문가 측에서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WTI나 유가가 지금 안정화에 들어섰지만 결국에 항공 쪽이나 관련해서도 환율이 작용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고환율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다 보면은 이 내수 고객에 대한 잠재 수요가 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여행사나 항공사 측에서도 일정 부분 매출을 내야 되기 때문에 환율하고 조금 비껴나가게 어느 정도 아이템이나 그리고 물건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고객들한테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먹히는지 이 부분이 관련해가지고 좀 운송 쪽이나 항공 쪽은 좀 작용을 해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지만, 일단은 그래 첫 번째로는 유가랑 WTI가 안정화에 접어들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항공주들한테는 한숨 좀 돌릴 수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팬데믹이 종료가 됐다라고 미국에서도 지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어느 정도 기대감 사이클도 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환율 부분도 관련해가지고 하나 또 걱정이 되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기, 그러니까 항공기 같은 경우는 다 한 번에 다 사들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항공기를 사들인 여행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엔 리스를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공기를 리스를 쓰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강달러, 지금 강달러 현상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악영향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항공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리스에 대한 달러 부분이 지금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또 매출도 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나서 항공주들은 조금 한 번 더 좀 리사이클링 도는 거를 좀 체크를 하고 주가가 다시 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좀 체크를 한 다음에 그때 다시 또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뭐 조선주에 관련해서는 뭐 태주이방원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다시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관련해서 이제 대장주인 HMM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뭐 최대 실적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제 유가가 많이 진정이 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항공기들 대부분 이제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달러에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으로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이제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였습니다. 네, 좋은 아침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제 장이 너무 많이 빠져버려서 조금 다들 우려가 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하셨을 텐데 미국장도 또 하락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려가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장 시작하기 6분 전인데요.
오늘도 예상 지수는 여전히 팔았습니다. 코스피가 1.2% 그리고 코스닥이 지금 또 2.6%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이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될런지 일단은 이번 주에 계속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고 있어서 이번 주까지 조금 반등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드는데 자, 최진욱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에 아까 우려가 좀 깊으시던데 저희 이번 주 반대매매 물량 때문에 이게 또 영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반대 매매 물량에 대한 좀 영향도 있는데 근데 어제 좀 시장이 좀 많이 빠졌죠. 네, 어제 좀 많이. 네, 많이가 아니라 좀 폭력적으로 빠졌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 어제 개인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개인이 그러니까 2천억 넘게 지금 팔고 막 그랬었는데 네. 일단 지금 반대 매매 물량도 분명히 속출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반대 매매 물량도 분명히 나오고 있을 거고 지금 어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700선이 깨지다 보니까 맞아요. 투심이 약화가 돼서 투매 물량이 더 쏟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환율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네네.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맞아요. 코스닥, 제가 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환율을 생각을 지금 안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은 이미 1,300원을 넘어서부터 그때가 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그 이후로 네. 저도 솔직히 지금 환율은 뭐 주식 시장에 있어가지고 좀 더 떨어진다 올라간다를 조금 뭐 키포인트를 잡을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앞전부터. 네. 시작이 예상이 뭐 되고 그렇죠. 있었고.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도 환율에 대해서는 의존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통상적으로는 이 정도 환율이면은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쏟아져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도는 안 쏟아지고 어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그 부분은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고환율에 대해서 작용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안 하는 걸로 지금 저는 첫 번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선행 지수 뭐 이제 PBR 자체도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일단은 지금 고환율이 유지가 돼도 외국인은 딱히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 때문에 좀 더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다소 조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환율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지금 물가 피크아웃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우리도 그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연준은 고강도 긴축을 계속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피크아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 거죠. 더 갈 길이 멀다. 그렇죠. 더 갈 네. 길이 멀다라고 강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털 자체가 굉장히 강한 국가다 보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3연속 진행을 해도 네. 그렇게 큰 타격이 없어요. 국가에.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랑 여타 다른 국가들도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판국인데 미국처럼 올리지 못하거든요. 미국처럼 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다른 나라들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금이 미국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달러는 더 강세가 그렇죠. 그러다 되고, 보니까 네. 강달러 현상이 계속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아유.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오늘 제가 아침에도 오면서 뉴스를 봤는데 네. 빅스템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지금 물가를 잡는데 지금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냥 변명이고요. 지금 한미 금리 경차를 줄이기 위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좀 이제 말이 또 많이 나올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빅스텝으로 따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외국인이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지금 제일 하단 밸류 밴드가 열려 있는 것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까지는 열어 두고 있거든요. 2,100에서 2,000포인트 사이.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앞전에 우리가 이제 3바닥을 찍어줄 때 3바닥 찍을 때가 이제 20년도 8월이었어요. 20년도 8월 2,260포인트를 3번 찍어주고 반등 나오면서 급상승을 해줬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기가 깨졌거든요. 네. 지금 그 부분이 깨졌다는 것은 지금부터 투심이 더 많이 쏟아질 수가 있어요. 투매 물량이. 개인들 투매 물량이.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침체기에 그러니까 지금 침체기에서 후퇴기로 넘어가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실적 장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역구명 장세에서 역시적 장세 그리고 이제 역시적 장세가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호황기로 들어서거든요.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로테이션으로 좀 4개의 사이클이 돌고 있는데 경기 사이클이 네. 지금은 이제 마지막 사이클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국면이고 일단은 앞전에 20년도 2년 전에 그 부분을 깼기 때문에
일단 2010포인트나 2000포인트까지는 그래도 열어두시는 게 네. 저는 조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이제 상방으로는 2,500포인트까지 가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2,500포인트를 넘어야만이 그 다음 앞으로 시장이 오른다 내린다라고 지금 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일단 아직까지는 하락 박스권에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좀 초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다. 다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일단 지금 시장은 우리가 후퇴할 만한 시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홀딩 하시는 분들 네. 뭐 중장기 보고 홀딩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쩔 수 대응을 없는. 못 한 거죠. 아니, 솔직한 말로 대응을 못 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런 개인들이 제 정말 마음이네요.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여기 정말 많을 있습니다. 거예요. 네, 정말 많을 거라면 이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판국인데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가는 종목을 지금 매도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기도 조심스러운 거죠. 네, 지금 무서워요. 네, 그렇죠. 저도 지금 몇 개 가져가고 있는 판국인데 다 똑같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문 같은 저희 같은 사람들도 다 가져가고 있는 판국이에요. 그러니까 장이 전체적으로 이러니까 어쩔 그렇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어쩔 수가 없는 판국이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하시고 지금은 막 더 떨어진다 해가지고 물량을 던지지 마시고 네.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실적의 가시성이 확실한 종목은 모아가고 변곡이 들어서 모아가는 판국이 현재로서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고환율 상황에서도 지금 환율이 어제 그러니까 하루에만 22원이 올랐는데 외국인들은 환율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얘기를 하시지만 지금 물량을 너무 빠진다 이러면서 던지실 타이밍은 아니고 가져갈 종목들은 좀 가져가고 저가 매수할 종목들은 또 담고 그런 부분들 있어서 이제 궁금하신 점 저희 최진욱 전문가님이 방송 중에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종목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자, 저희 첫 번째 들어온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게임주예요. 컴투스를 10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다라고 하셨는데 컴투스 제가 저 깨말못이지만 기억하는 게 크로니클 맞나요? 맞아요. 뭐 북미 진출한다 이런 소식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컴투스 현재가는 76,500원에서 오늘 지금 개장 좀 전에 시작을 했는데 1% 정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컴투스를 뭔가 모멘텀이 있을까요? 10만 원 매수가까지 다시 올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 바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컴투스는 좋게 보거든요. 이 게임주 중에서도. 네. 그러니까 컴투스가 지금 서머너즈 워가 앞전에도 인기 몰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게임주마다 이게 좀 인기 몰이를 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e스포츠가 많이 들어섰잖아요. 네. e스포츠가 들어서면서 뭐 경기 관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컴투스가 서머너즈 워에 대한 e스포츠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2년 동안 시행을 못했어요. 네. 시행을 못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매출을 보면은 그 타격을 안 받았다는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부분에 네. 티켓이라든지 이런 수요에 대해서 좀 매출적인 영향이 굉장히 클 텐데 네. 지금 그 부분에 영향이 안 큰다는 것은 게임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크로니클이나 이제 서머너즈 워 같은 경우가 네. 게임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재무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3분기 들어서서 올해부터 다시 또 이제 서머너즈 워에 대한 네. 그 월드컵 같은 거를 진행을 한다 하더라고요. 네, 하게 되면 지금 2년간 못했던 그 기대감이 네.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매출이 반영이 될 거고 네. 근데 매출이 전반적으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도 그렇고요. 한번 그냥 1분기 때 적자 딱 한 번 했는데 바로 2분기 때 흑자로 흑자처럼? 돌아섰어요. 네. 흑자로 돌아서고 그러니까 지금 유보율도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네. 지금 이제 18,000%거든요. 18,000%면은 지금 조금 이제 전분기 21년 12월에 비해서는 좀 1,000% 줄긴 했는데 기업이 돈이 많은 겁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기업이 돈이. 진짜 많기 때문에 게임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계속 개발을 할 수 있는 지금 시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할 이제, 수 있는 여력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컴투스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게임은 우리가 천상지기 게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신작 게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계속 돌 수가 있는 거죠. 컴투스는. 그런데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다라는 것은 저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라고 보거든요. 컴투스는. 네. 네, 지금 주가는 그냥 단지 지금, 지금 네. 시장 때문에 많이 빠진 거예요. 시장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추세를 다시 잡아주려는 모습이 지금 다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수가가 10만 원이면은 그렇게 높은 구간에서 잡았다라고도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예. 그리고 비중이 20%면 그렇게 높지도 않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한 6만 8천 원대까지 눌러주면은 네. 저는 한 번에 그냥 20% 이제 10%나 20% 정도 들어가서 한 비중 50% 아래로 해서 추가 매수 한번 진행을 하시면은 평단이 이제 소폭 많이 줄 겁니다. 네. 평단이 줄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이제 한 10만 6천 원대 부근대에서 추가 매수한 물량 한 반절 털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한 14만 원까지 한번 보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 지금의 2배까지 올라갈 수 네네. 있는 거네요. 네, 일단 컴투스 부럽습니다. 돈 많다고 하니까. 그런데요, 지금 충분히 저평가되고 있고 앞으로의 모멘텀 너무나 좋은 우리 게임 회사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은 10만 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20%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한 6만 8천 원 선까지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때 과감한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 조절을 해보시고 앞으로 14만 원까지 열어둘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종목까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다음 종목 우리 사료 관련주예요. 고려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려산업을 8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우리 고려산업 5%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5,860원 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사료주가 최근에 또 푸틴 러시아 쪽 제재를 하겠다 이런 소식을 뉴스에서 본 것 같기는 한데 모멘텀이 다시 올 수 있을지 일단은 전쟁 때문에 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섹터가 아닌가요? 그렇죠. 저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 이제 전쟁으로. 그렇죠. 이제 국내 사료주들이 네. 그렇게 이제 매출이 크게 증가할 만한 시너지가 없었거든요. 네, 이게 그럴 만한 좀 시너지가 없었는데 전쟁 때문에 시너지가 생긴 겁니다. 네, 전쟁으로 그렇게. 인해 가지고 곡물 대란이라든지 곡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기업들이 시너지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료주들이 테마성을 띠면서 움직였던 건데 음. 일단 이제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사료주가 한 번 더 리사이클링 돌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저는 지금 다시 돌 거라고 봐요. 뭐가 지금-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아직 이제 결국에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음. 불확실성이 네.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바뀐 게 없는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또다시 그 전에 테마성을 띠고 있던 테마주들이 리사이클링 다시 한번 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환매네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사료주가 있고 그리고 유가 관련주들이 있고 에너지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 지금 한 차례 좀 쉬어가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업 매출액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전쟁에 대해서 좀 수혜를 좀 본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전반기 때나 그리고 2분기 때도 매출이 지금 계속 증가는 하고 있어요. 네. 증가는 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지금 곡물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곡물가 대란이라든지 곡물가 인상 이 부분에 좀 수혜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고려산업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닌 거죠. 중장기적으로 좀 볼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단기 스윙으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매수가가 8,000원이면은 생각보다 지금 좀 높은 것도 아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요? 높은 것도 네.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부근에서 저는 추가 매수는 좀 진행을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비중 30%를 그대로 가지고 가시고 네. 고려산에 한번 튀기 시작하면 또 빠르게 튀거든요. 종목 자체가 힘이 좋기 때문에 네. 한번 튀게 되면 또 빠르게 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4,700원대 여기를 지지라인을 잡으시고 네. 여기를 만약에 이탈을 안 한다고 하게 되면 저는 8,300원, 9,300원인가요? 네, 9,300원까지 한번 목표가 보시고 거기서 좀 욕심내지 마시고 네. 전량 매도를 잡으시고 좀 나오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고려산업 사료주의 사이클이 한 번 더 돌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크게 이슈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돈을 돌고 돌다가 다시 한번 사료주들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고려산업 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이제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재 5,860원 선 확인되고 있는데 4,700원 지지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면 9,300원까지는 갈 수 있다. 다만 뭐 지금 추가 매수 진행하지는 마시고 이제 목표가까지 오시게 된다면 그때는 전량을 조금 터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종목 저희 지금 방송 시간상 관계로 여기까지만 받아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잠깐 이제 우리 사료도 나왔으니까 전문가님 여쭤보고 싶은 네네네. 게 어제 카나리아 바이오가 30%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어제 이제 상한가 갔던 거는 그 뭐 난소암 치료제 관련된 네네네. 이슈였는데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카나리아 바이오 사료 관련된 이슈가 아니었나? 이거 바이오랑도 연관이 있는 건가? 오늘도 지금 카나리오 바이오 많이 오르고 있기는 한데 이 카나리오 바이오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투자를 하고 싶으면 어떤 쪽에 관심을 갖는 게 맞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는 좀 전체적인 폭을 보기에는 좀 제조 쪽에 관련이 좀 많이 돼, 식료품 쪽에. 식료품 네, 제조에. 그런데 지금 여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가 R&D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떠한 모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업이 네. 주된 역할이 반도체 쪽인데 그 반도체랑 또 연관돼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반영이 안 됐다가 순간적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네. 모 기업이 갑자기 사료주인데 뜬금없이 반도체 산업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종종 많이 발생을 네.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가 지금 바이오 쪽 관련으로도 지금 엮여 있다 보니까 네. 지금 그 부분에 따라 좀 상승 시너지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 최대 주주의 지분량이 70% 정도 되거든요. 지분율이. 네. 지분율이 70%면은 지금 이 기업의 주가를 상당 부분 핸들링할 수 있는 건 최대 주주라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최대 주주도 보게 되면은 뭐 70%? 대표 주주가 딱 한 분밖에 안 나와요. 어. 그러니까 한 분이 지금 물량 70%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 건데 아. 일단 이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좀 다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네. 최대 주주 지분이 70%가 육박을 한다는 것은 지분이 오버행을 한번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이 지금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좀 네네.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주가가 다시 상승 나오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주가를 한 차례 올리고 비중을 좀 줄이려는 것으로 저는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상승을 한다고 해서 더 갖고 가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수익권에 좀 도달을 하게 되면은 네. 조금씩 비중을 줄이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주주들 같은 경우 시간에서 갑자기 대량 물량이 쏟아지기도 해요. 블록들이. 네. 그러니까 블록들이 나오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염려를 우리가 좀 주의를 하시면서 카나리아 바이오는 조금 살펴봐야 된다. 다만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가 주가 상승 구간에서는 정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좋게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이제 상승 기조가 꺾이게 되면 거기서 한번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주주가 지금 최대 주주가 좀 물량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좀 블록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 좀 카나리아 바이오는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게 그냥 종목이 올라간다고 따라 들어가고 내려간다고 팔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좀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카나리오 바이오까지 분석을 도와주셨고요. 지금 9시 12분 지나고 있는데 지수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저희 제 예상 지수 봤을 때는 좀 많이 빠져서 출발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까 완전 시작되는 이제 상승에서 출발을 했고요. 현재 지금 코스피가 0.1% 정도 내외 약보합권에서 2218, 17선, 18선 정도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또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0.5% 가까이 오르면서 695포인트까지는 올라와 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아직은 너무 장극 초반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르면서 저희 환율에 계속 관심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뭐 비슷하게 어제 종가랑 똑같습니다. 현재는 1431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외국인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죠. 외국인이 어제까지 9거래일 연속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팔자였는데
오늘도 여전히 지금 한 900억 원 넘게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근데 또 양시장에서 오늘은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900억 가량 팔고 있고 기관이 대신 한 1,000억 원 정도 담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랑 기관 어제랑 마찬가지로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자 이제 슬슬 박스 밀키트 확인을 하러 가봐야 할 텐데 오늘 이제 여기서 sek터를 제가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근데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게 니켈 관련해서 뭐 그렇죠. 제2의 요소수 사태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던데 니켈 관련된 종목들 좀 저희가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니켈주들은 저는 이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희귀 광물들 같은 경우는 한번 상승 기조로 잡게 되면 쉽게 안 꺾여요. 오, 성질 네. 자체가. 네. 그래서 이제 어제도 니켈 관련주들이 좀 상승폭이 움직여졌었는데 이제 니켈 관련주들이 조금 안 좋은 점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한번 상승폭을 타게 되면은 그 상승폭이 연속성으로 잘 안 나와요. 니켈주들이. 네. 그러니까 워낙 희귀 광물이고 그것을 다루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고 네. 아직까지 시장의 지배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니켈 쪽보다는 오히려 코발트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니켈도 분명히 희귀 감소는 맞습니다. 희귀 네. 감소는 맞는데 지금 아직까지 니켈에 대한 수요가 증가는 크게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연속성이 지금 안 나와주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시고 니켈주들은 좀 바라봐 주시면은 네.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오늘도 시장 보면은 신용잔고가 지금 거의 뭐 200 가까이 또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네. 이 부분은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도 분명히 장 초반부터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고 있을 거예요. 잔고가 지금 200억 가까이가 지금 하락을 한다는 것은 네. 개인이 던지는 게 지금 던지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던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이 반대매매 물량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고 반대매매 물량은 지금 저번 주 금요일부터 저는 시작이 됐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게 예상은 되진 않지만 스탈론 반대매매 물량까지 지금 나오는 것을 지금 우선 체크를 하고 봐야겠지만 일단 반대매매는 이번 주 내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 시장에 좀 저가를 우리가 여기다라고 감안을 하고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좀 이상적으로 보셔야 되고 코스닥 쪽에는 네. 그러니까 코스닥이 지금 700선을 깼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저가라고 지금 심리가 부닥치면서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 따라서 들어가지 마시고 700선 회복은 해줘야 돼요. 회복해주는 네. 거 보고 지지 확인하고 그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들은. 지금 외국인이 산다고 사시면 안 되고 또다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700선을 라인을? 네, 그렇죠. 700선 회복해주고 지지해주는 거 체크한 다음에 거기서 신규 매수가 좀 들어가는 것으로 좀 잡아야지 지금은 갑자기 막 저가다 싶어가지고 들어가면 또다시 물리는 상황이 또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시고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이번 주에 계속 반대매매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투자하실 때 유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주신 박스 밀키트 메인 재료 바로 확인을 해보러 가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제 오늘의 시장 분석 그리고 이번 주 시장 분석까지 도와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분석해 주신 오늘의 박스 밀키트 주재료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박스 밀키트 어떤 메인 재료 가져오셨나요? 일단은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불확실성 리스크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좀 금리 인상 관련해서 좀 푸른저축은행을 지금 이제 단기간에 지금 시세를 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좀 눌린다고 해서 오히려 지금 겁먹을 구간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충분하게 주가 상승 턴어라운드 나올 수 있는
섹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푸른저축은행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료 쪽은 제가 또 리사이클링 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료 쪽 관련해서 이제 한일사료나 그리고 고려산업 정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제도 제가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간 내에서도 7% 이상 또 올라간 이런 이력들도 있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은 시장에 모멘텀이 돌 만한 종목들에서 기업의 가시성을 보고 지금 발굴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5% 정도,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폭은 지금 아니지만 플러스 5%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매수 관점을 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셔가지고 일단 오늘은 푸른저축은행이랑 한일사료 그리고 고려산업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제 이제 전문가님께서 추천해주신 종목도 오늘도 상승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상 관련된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료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자, 최진학 전문가님께 투자 전략 조금 더 자세히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전문가님께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노란 톡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내일도 이어지는 종목 상담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